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유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탄생한 로마 제국은 유럽의 고대 문화와 서양 역사의 중심이었죠. 오늘 첫 여정은 로마 제국의 흔적을 찾아 수도 로마와 깐네로 향합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장화 모양의 반도와 커다란 섬인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땅은 전 국토가 문화재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발자취와 중세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 영원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했네요. 로마는 아직도 이게 옛날 멋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카프트 문디라고 불렀었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란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겠지요. 자부심 강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한평생을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맞수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이었죠. 이 황량한 땅은 깐네 평원입니다. 고대 로마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대격전을 벌였던 곳이죠.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는 당시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총 3번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 때문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깐나의 평원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붙었던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평원에 보이는 이곳 깐네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깐네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는 단 하루 만에 군사 8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패배를 안겨준 이는 바로 세기의 전략가 한니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울던 아이의 울음까지 그치게 만들 정도로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파죽지세로 로마군을 격파한 한니발. 그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렇게 이 먼 곳까지 와서 로마군을 물리쳤던 거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러니까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이곳 깐네 평원에서는 대승리를 거뒀지만 끝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던 한니발.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적 포로 로마노를 찾았습니다.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정치, 상업, 종교 등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죠. 깐나의 전투에서 거의 7만이 넘는 병사를 잃은 바로 장군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로마로 귀환을 할 때 당시 집정관이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비롯한 로마의 시민들은 이 성문 앞까지 나가서 바로의 귀환을 환영해 줍니다. 그가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공화정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고 돌아와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게 연전 연패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의 희생이 없었다면 로마는 끝내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예를 들자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한니발 정도의 훌륭한 장군은 로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그의 보급선을 잘라야 된다. 그걸 이제 지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구전을 통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굉장히 승기를 잡아갔어요. 거기에 분노한 한니발이 이 로마 인근까지 와서 로마 귀족들의 땅을 다 불태웁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땅만 남겨놓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의심하고 그를 내쫓고 로마의 전략이 바뀌길 기대했던 건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해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한니발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의 어떤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한니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곳 원로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 명의 의원은 한니발과의 깐네 전투 때 시민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라는 사회의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유적들 곳곳엔 이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3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든 첫 번째 가도, 아피아 가도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아피아 가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온 이 고대의 길엔 로마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이 넘는 대군이 출발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이 깐나에서 거의 몰살당한 이후에 이 패배의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파발마가 온 곳도 바로 이 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한때 이 길은
로마와 동맹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곳을 자기들이 힘으로 진압하고 거기에 주둔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동맹국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다만 그들과 이제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국제관계랄까요? 그런 걸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도로였습니다. 한니발은 16년간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동맹체제를 깨는 데 주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도로를 중심으로 만든 동맹체제가 강력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와 함께 로마 토목 기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내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입니다. 로마의 수도교 중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디아 수도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거의 높이가 1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로마인들이 2300년 전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수도교라는 것은 이 멀리에 있는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날라다가 이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미 로마인들은 230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하는 국가가 많은데.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와 같은 도로, 수도교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죠. 문명이란 것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 북아프리카 혹은 이제 아시아에 가도 이것과 똑같은 문명의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를 2300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영역 속에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의 제국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